자, 책 21페이지 봅시다. 용도, 지역도 봅시다. 1번, 용도지역이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을 말한다. 맞죠? 2번,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3번, 도시지원, 주, 상, 공록, 보전. 보전은 빼야죠. 4번, 용도지역 크게 도시, 준도시, 농림, 자연환경, 도, 관, 농, 자. 5번,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으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됩니다. 6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 지정될 수 없다. 맞죠? 중첩이나 중복이나 똑같은 얘기고. 7번, 국토환경보존에 필요하면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예. 국토환경보존 필요하면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지역은 절대 중복 안 돼. 안 돼. 8번 또 나왔네.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그러니까 중복돼야 하는데 잘 물어본다고. 지역 중복 안 돼요. 지역 중복 안 돼요. 9번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주, 2종 전주, 3종 전주. 말이 안 되지. 일반 주거가 1, 2, 3이지. 전용주거는 1, 2 그래야지. 10번 주거지역 중 준주택은 층수에 따라 1, 2, 3. 그것도 웃기죠. 1, 2, 3은 일반 주거. 11번 상업지역은 전용상업, 일반상업, 준상업. 출제인데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공업이 전용고, 일반고, 준고. 그러니까 상업도 뭐 전용상업, 일반상업. 웃기는데 엉터리죠. 12번 관리지역은 도시적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적 준에서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에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이런 지문을 하면서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이게 관리지역 맞습니까? 이거를 붙이라고. 그러니까 관리입니까? 도시입니까? 농림입니까? 자연환경입니까? 그러면 관리지. 함정 안 써요. 혹시 함정이 있나 그 찾는 게 아니에요. 도, 관, 농, 자 중에서 뭐냐? 관리다. 13번.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뭡니까? 저층 편리, 중층 편리, 고층 편리, 저층 편리. 1종 일반주거, 중층 편리, 2종 일반주거. 그러면 2종 전용주거는 단독양호, 공동양호 뭐라고? 공동양호죠. 14번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배치. 이게 속기 좋아요. 네, 일반공업입니다. 일반공업. 15번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 상, 공, 녹 구분하여 지정한다? 맞죠? 주, 상, 공, 녹. 16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보전과 수산지의 보호, 육성을 필요한 지역? 맞아요. 17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 나누어 지정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거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니까. 용도지역은 뭐 한다고? 지정하고 변경 세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정 변경 세분 해제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은 지정 변경 해제. 그건 도시관리계획. 맨 우리가 지정만 읽어봤는데 변경이 나오든 세부이 나오든 해제가 나오든 다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 23페이지. 자, 이제 지정 절차상 특례입니다. 1번. 공인수만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걸쳤답니다. 그때는 걸친 부분 면적이 큰, 웃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죠.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게 있는 용도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로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네.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 돼요? 이웃 용도가 같은 경우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틀렸네요. 3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 이웃 용도 있는가? 다른 경우. 이제 다른 경우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관 결정 지정해야 된다. 그거는 O. 다른 경우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정해야죠. 4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는 경우 걸쳤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결정 지정해야 된다. O.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웃 하나 걸쳐 있나?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계획 결정 지정? 그것도 O. 6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 고시된 지역은 뭐가 됩니까? 물어보면
택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X. 7번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 도시적 결정고시를 봅니까? 본다 그래야죠. 8번 어촌어항법 어항교서 농림지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의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죠. 농림의 연접한 공유수면은 바다는 용도지역 없음. 9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계획관리 연접한 공유수면서 또 웃기죠. 도시에 연접해야 도시가 됩니다. 계획관리 그런 거 안 돼요. 10번 칠학지구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도시가 됩니까? 해필이면 칠학지구냐. 칠학지구니까 안 돼요. 11번 관리제 관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농림적 결정고시를 본다. 오. 12번 관리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결정고시 아니요. 농림적 X.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가 택지개발사 완료로 지구지정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지정 이전 용도로 활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료니까 안 된다. 14번 관리에서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농림적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자주 나와요. 자, 건축 제한 등 해가지고 자, 옆에 1번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할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번처럼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몰라. 해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오지선다 풀 때 그때 이제 찍는 방법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고 맞는 말이면 할 수 없습니다. 2번 국계법령상 자연환경 보존제에서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는 건축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이렇게 나오면 귀신도 모른다. 봐야 한다. 물론 초등학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좀 어렵고. 3번 장례식장은 계획관리 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4번 유통상업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걸 하나 알고 갑시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2개 있어요. 2개.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 유통상업과 전용공업은 아파트는 단독이도 모든 주택이 금지된다. 유통상업하고 전용주거는 모든 주택이 금지. 아파트 당연히 금지. 5번 전용공업에서는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어려운 얘기고. 6번 춘주거에서 체육관으로 관람석 바다면제 1000미만 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어렵고. 이런 걸 이제 오지선다 가가지고 찍는 방법 배우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 1번 주거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500 이하에서 절여를 정합니까? 주거지역은 70 이하지. 용적률 500이 맞고. 2번 상업적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1200에서 정합니까? 1500이지. 3번 자연우주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이하에서 100이지 100. 4번 계획관리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이하에서 얘는 맞네요. 5번 자연환경 보존제 건폐율이 20에 용적률 60 이하 80. 6번 국계법령에 정한 용도 건폐율 최대 한도는 일반상업, 근린상업,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순으로 낮다. 일반상업이면 80이고 근린상업이 70이고 2종이 60이고 3종이 50이고 맞네요. 그러면 그 순서도 낮아지니까. 4번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3종 일반주거 등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이 제일 크죠. 일반상업 80, 나머지는 준주거 70,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70, 3종 50. 8번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중 국계법령상 용도, 용적률 최대한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가? 그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찾아라. 보존관리 80, 생산관리 80, 계획관리 100, 농림 80, 자연환경 80. 건폐율 용적률 어렵다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관리고 9번 국계법령상 건폐율 최대한 데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일한 것. 큰 것부터 2정이 얼마입니까? 2정이 50, 55, 1정은 66, 중공업은 7, 계획관리 40. 그러면 디귿, 니은, 기역, 리을. 10번 용존을 최대한 데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 1500, 1300, 900, 1100. 뒤에 두 개만 순서 바꾸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12번 작년 문제네. 국계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 최대한 데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 낮은 거에서 높은 거 다르게 한 거. 자, 전용공업은 70, 중시상업 80, 일종 재원주고 50, 올라가다 뚝 떨어졌네. 보존녹지 20, 유통상업 80, 중공업 70, 그것도 올라가다 내려가고.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올라가다 내려가고. 일반상업 80, 중공업 70, 이주 일반주거 60, 쑥 내려갔고. 생산독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올라갔고. 문제가 올라간 게 내려간 거예요.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순이니까 그러면 5번이네. 5번. 4번 쓰면 안 되겠네. 낮은 데서 높은 거. 자, 미세분 그 보면은 이게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더 잘 나와요. 용적률보다는. 근데 건폐 용적률 동시에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나옵니다. 맨 밑에 1번 도시 관리 등 용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는 뭐 쉽죠. 뭐 도관 농자 지정 안 됐다. 어디 갈 겁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2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는 어디 갈래요? 보전 녹지. 3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폐를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적. 4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그 용적률은 보전관리. 도시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하면 행위자는 자연이 아니고 보전녹지. 6번 토지 적성평가 등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금지. 이거 말 살짝 돌린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결론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건축 금지가 아니고 보존, 관리에서 허용된 거는 할 수 있어요. 원래 관리지역을 세분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관리지역을 여기가 관리다. 관리지역이다. 무슨 관리냐?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존관리냐? 그러면 토지 적성평가하게 되면 이게 적성이 개발적성이냐? 생산적성이냐? 이 적성이 나오면 적성이. 개발적성이면 뭐라고 하고 너는 계획관리고 얘가 생산, 이거 농산물 생산이요. 얘가 생산관리고 얘가 보존관리요. 적성평가 해가지고 세분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 그럼 결론은 세분이 안 됐다니까 이 얘기요. 그럼 뭐라고요? 보존관리. 별것도 아니요. 말 좀 돌렸다고 속지 말고. 7번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냐면 또 나왔네. 뭐라고? 보존관리. 8번 도관 농자 지정되지 않냐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가 세분 안 되면 보존녹지. 관리가 세분 안 되면 보존관리. 도시기 세부 용도 지정되지 않으면 보존녹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쉽지만 잘 나온다는 얘기고. 용도 지구입니다. 1번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는 공용시설 보호하고. 이러면 안 되지. 중요시설물은 국방상 중요시설. 공용시설 보호구는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2번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취락정비. 맞습니까? 자연취락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취락정비. 아니 이런 문제 풀 때 의심하지 말라니까 함정 안 쓴다니까. 함정 안 쓰고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찾는 거. 이게 자연취락이에요 집단취락이요? 자연취락. 뭘 범인하냐고. 3번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등을 집중 개발 정비. 함정 안 쓴다고. 이게 개발진흥이에요? 고도지구요?
개발지능. 그럼 그렇게 해야지. 4번 시가지 경관. 자, 시가지 경관 읽으면 나옵니까? 나오네. 시가지 더시 경관. 맞네 그러면. 중심지 미관지고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미관. 맞네. 역사문화 미관지고 문화재 쓱 갔더니 보호 보존 기다려. 그럼 너는 안 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지. 주거개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어쩌라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이 됐나 안 됐냐 그것만 찾으라고. 함정 있나 보지 말고. 함정 안 쓰니까 원래. 그러니까 주거개발은 주거기능 중심 개발 맞죠. 복합개발은 둘 이상 기능 중 개발 맞죠. 보존지구는 역중생 맞나요? 역사문환경 중립생태계 맞죠.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적정 적정은 없죠. 경관지구는 시역일 아니 막 붙이지 말고 자수시 자수시. 예,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자수시 그래야지. 12번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문화재 갑시다. 예, 보호보존 맞네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쓸까며 예, 특정 시입지 제한 맞네요. 관리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해서 취락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 무슨 취락이요? 무슨 취락? 예, 자연. 개발제한구역이 쉽다니까 자연. 15번 국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이게 뭐라고? 집단취락. 자, 이제 또 행위제한 갑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1번 고도지구에서 건축물 신축할 경우 도시관리계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 건축할 수 없다. 고도리 도시관리계 맞아요. 자, 자연취락지구는 5층 이하 범위내 관광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암기 좀 해야 돼요. 자연취락은 4층 이하. 관광위계는 안 되지만 그까지 공부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취락은 4층 이하다. 4층 이하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경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도를 높이, 최대 높이, 색채, 대의제한에 적용되어 돼서 도시기준에 정한다. 그러면은 잘 들어요. 방화지구는 건축법, 공항시보지구 항공법, 자연취락, 대령, 집단취락,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뭐라 빼먹었나요? 다시. 방화지구는 건축법,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 예. 공항시설보지구는 항공법, 자연취락, 대령, 집단취락, 개특법, 개발진흥,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 나머지는 초래. 그럼 얘는 나머지지. 나머지 그 뭐라고? 초래. 도시계획 초래 그래야죠. 4번 집단취락지구 건축자는 개특법. 5번 최고 고도지구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고 고도지의 정한 높이 초과 건축할 수 있다. 예, 웃기지 말아야지.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자, 용도 구역 갑시다. 33페이지. 어떻게 문제 나온 거 보죠. 1번. 국장은 개발지향적 지정을 도시기본계 결정. 도시관리계. 국장은 개발지향적 지정을 도시관리계. 한 번은 기본계, 한 번은 관리계. 이제는 맞고. 3번. 국방과 관련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에서 시과조정구역? 아니요. 개발자원구역. 4번. 시도의사는 도시자원공원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 아니요. 도시관리계획. 5번. 국장은 도시자원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 국장이 아니고 시도 대도시. 그러니까 맨날 누가 뭐로 이거 묻잖아요 지금. 6번. 시도 대도시장은 도시자원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맞았네. 7번. 도시자원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한다. 맞아요. 그 법이 뭡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 8번. 시도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기본계획 결정? 이러면 안 되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9번.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10번. 해수부 장관은 직접 관행장 요청받아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도시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글자 몇 개 더 쓰고 덜 쓰고요 지금. 11. 국장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에 결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국장이 아니고 시도이사. 광역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13번.
시도의사는 12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권자는 국장이다. 이거는 맞네요. 13번 시도에서는 직접 관행장 요청받아 시가 조정계획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말 신경 쓰지 말고 시도가 도시관리 결정할 수 있다. 맞고. 14번 국계법령에는 시가 조정계획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있잖아요. 했잖아요. 도시계획사업, 비도시계획사업 해가지고. 15번 시가 조정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용도, 구역, 지정, 변경, 해제, 도시관리계획 맞아요. 16번 시가 조정계획은 도시적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자,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토목해서 지정한다. 그것도 맞고. 17번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맞고. 18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위에서 시가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에 지문만 좀 길었지 맞고. 19번 시가 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 그것도 맞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20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 만료된 다음 날 효력 상실 맞네요. 21번 시가 조정계획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은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요하지 않는다? 예, 고시해야죠. 22번 시가 조정권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공공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허가 외에는 모두 금지. X. 23번 시가 조정계획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웃기지 말아야지. 시가 조정계획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성 공익상 불가피 중행장 요청 국장이 인정한 것만 할 수 있다. 24번 시가 조정계획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모든 개발은 허가할 수 없다. 4개 만능, 주민생활, 문화재, 지하장 그거는 허가할 수 있죠. 옆에 1번 용도, 지역, 지구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지역하고 지구는 당연히 되죠.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지역 위로 지구가 가는데. 2번 중심 상업지역에는 방화지구 지정될 수 없다. 있다 그래야지.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위자는 해가지고 1번 농공단지 행위자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행위자는 뭐라고 합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들어봤나요?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그러면 나 공부 안 해요 그 말이에요. 네, 들어봤죠? 어디에서? 문철고컨수. 그러면은 문철고컨수 컨테를 이용한 간이한창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한 공장 용도를 쓰는 대의자에서 이 등이 쉬운 거 하나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안 들어봤어요 거짓말 하지만 9월달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럼 헷갈린다고. 이 법인지 저 법인지. 그래서 법 명칭 찾아라 이 얘기고. 2번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 행위자는 보전산지 행위자 무슨 법? 산지관리법. 낙서하지 말고 쓰지 말아야 그 밑에 다 있는데 뭘 또 쓰냐고. 해설 다 해놨는데. 보전산지 행위자는 산지관리법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대충 쓴다고 대충 틀린 것은. 틀렸다는 뭘 하겠어요 그거.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보호구역은 서도법. 5번 지정문화재 행위자는 대충 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 그래야지. 6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행위자는 문화재보호법 맞네. 7번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의 과정은 도시계획 시설에 적용된다. 그거 7번 질문 좀 알아놓으세요. 설명 안 했으니까. 이 도시계획 시설은 지역적 행위자는 적용 안 합니다. 기억나요? 도시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행위 제한 적용 안 받는다고. 무엇은? 도시계획 시설은. 자, 그런 거는 문제 풀이할 때 또 나온다고.
도시계 시설은 지역적인 행위에 대한 적용 안함. 8번 면적이 급격인 한 필의 대지가 300은 준주거, 600은 중공업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대지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해서 준주거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00은 준주거, 600이 중공업이래요. 어디가 커요? 중공업이 크니까 중공업 가야죠. 9번 K시에 소유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2종 일반주거 생산노지 걸쳐 있습니다. 총 면적이 1000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갑 대지의 건축에서는 최대 연면적은 일단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연면적에다 딱 써놓고 숫자 있는 거 다 써놓고 한 바퀴 빙 돌아가면 100% 답 나와요. 자, 해봅시다, 이제. 자, 갑의 대지는 2종하고 생산 녹지에 있는데 총 면적이 1000이랍니다. 1000 가지고 있답니다. 2종 일반주거 건축의 최대 연면적이 1200입니다. 이게 2종에서 최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1200이랍니다. 근데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1200일 때 갑의 대지 최대 연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이걸 찾으려네요. 그럼 뭐 자료 또 있겠지 그러면. 도시계획조에서는 생산 녹지가 50이고 얘가 50이랍니다. 2종이 200이랍니다. 그러면 나왔네 이제. 자, 얼마 곱하기 200이면 1200 되겠습니까? 600이고 1000에서 600 빼면 얼마 되겠습니까? 400이고 400에 0.5 하게 되면 200, 1200 더하면 1400, 빙 돌면 100% 나와요. 10번 갑의 대지는 총 500인데 AC 도래분의 띠 모양 지연된 근상의 400, 인접한 3종의 100 속에 있다. 갑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자, 500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에 400이 가지고 어디에 100 가지고 있답니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 봐가지고 3종이 250이네. 2.5네. 그리고 상업은 500이네. 그럼 끝났네. 5, 4, 20, 2000이고 2.5니까 25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250. 11번 대지 면적이 이 문제 보면은 문제가 죄다 500, 1000 나와요. 500, 1000 계산은 쉽게. 500 아니면 1000, 500 아니면 1000. 자, 대지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할 경우 국계법 최대 연면적은 주차 면적 제외한다. 당해 토지의 40은 1종 전조. 자, 1종이 5, 4, 20, 200 있고 60은 자연녹지. 자연녹지에 그러면 300 있겠네요. 자, 절해상 1종 영적률은 80, 0.8이네요. 자연녹지는 50, 0.5네요. 끝났네요. 2, 8에 16이네요. 3, 5, 15네요. 그러면 310이네요. 12번 대지로 선된 1000의 토지가 이번엔 또 1000이네. 숫자가 1000으로 바뀌었네 이제. 자, 1000의 토지가 100날 내봤자 그 문제. 700은 2종. 2종에 700이 있고 자, 나머지는 1종. 그러면 나머지 하면 300이지. 자, 또 갑시다. 그러면서 이 토지의 건축 최대 연면적은 자, 당해 토지에 속한 지역의 2종, 1종, 2종이 150, 100. 왜 이거 1.51. 얘는 1050이고 얘는 300이고 그러면 1350이네. 4번 또 1000 가지고 있네. 또 1000 가지고 있는데 1종에 800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2종에 그러면 200 있네. 그것도 친절히 써주네. 그러면서 자, 갑이 대지의 최대 연면 1200. 어라 이걸 줬네 이렇게. 1200을 줬네 이렇게. 1200 주고 1종 영종 이거 1000 이거. 이게 얼마일까요? 2종은 얼마입니까? 200. 2. 뭐 끝났네. 2는 4. 자, 1200에서 얼마 빼인 400입니까? 800. 800 했다 얼마 곱하기 800입니까? 그럼 1이지 그러면. 그럼 영정률은 100. 1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 그 밖에 다른 용도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미관, 건축물이 미관지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 규정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계산 문제 나오면 좌우지간 이걸로 무조건 푼다는 거. 계산 나오면 대지 면적 곱하기 연면적 해놓고 숫자만 쓰고 한번 덜어보라고 무조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숫자 있는 거 빨리 넣어주고 빙 돌면 답 나와요. 자, 39페이지 8장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1번 국계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범람을 막으라. 하수도겠냐? 사방이겠냐? 사방이 방제고 하수도 뭡니까? 쓰레기, 폐수. 너는 환경기초. 폐차장은 이 쓰레기 환경기초. 폐차장은 환경기초. 교통처리는 움직이는 차라니까. 교통하고 자동차 움직이는 거. 유원지는 공간. 청소년수는 공공문화체험. 저수지 방제. 하수도 환경기초. 도시지역의 장례식장 꼭 장례식장 종합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 결정해야 된다. 꼭 명칭을 찍으면 결정한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풀라고. 8번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서 도시공원 및 녹지 대행하는 법률 규정에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하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건 꼭 찍었습니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다고 안 찍었다고? 찍었잖아. 찍었는데 지문을 길게 찍어놨잖아. 길게. 아니 위에처럼 그냥 장례식장 짧잖아요. 근데 얘는 도시공원 및 녹지대행 법률 규정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권기반시설. 이게 하나. 하나인데 너무 기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 몰라요 또. 그래봤자 명칭이 붙은 거라고. 결정 없이. 9번 사회복지시설. 하나 툭 던지면 결정한다는다? 결정 없이. 얼마나 쉬워요. 10번 국계법령상 도시지역에 기반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아니 5가 아니고 문제네 그게. 문제.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게 왜 이거 명칭도 없고 뭐야 물어본 게 했더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자 그중에서 도시관리에 결정해야 하는 거 그러면 자 1번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광장 중 건축물 부설광장 변전소 대지면 400인 도축장 폐기물 처리 전력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시행 규칙에 있는데 도시관리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 결정 안 해야 되는 거, 결정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결정해야 되는 거. 결정해야 되는 거 그러면 중대한 거, 경미한 거, 중대한 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하다고 느낀 게 뭐냐 이런 얘기요. 5개 중에서 아무개도 풀 수 없잖아요. 이것은 책에도 없는데. 이러면은 이제 문제 풀면서 뭘 터득해야 되냐? 지금 2번하고 5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아니고 좀 문제 푸는 눈치 좀 있어야 된다고. 2번하고 5번 찍으면 진짜 눈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 중에 뭐 중에 뭐 그거는 무조건 작은 거예요. 뭐 중에 뭐 그럼 작은 거 광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광장 폐기물 중에서 지역 이건 아주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2번, 5번을 먼저 빼놓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 1번하고 여객 터미널이 크겠어요? 변전소가 크겠어요? 다이다이 떠봐요. 그럼 애매하죠?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 봐요. 변전소가 중대하겠어요? 400이면 130펜드는 도축장이 중요하겠어요? 변전소. 그러면 이제 4번 탈락시켰네. 그럼 이제 1번, 3번 넣고 고민하는 거지. 거기서 안 되면 888 가야지. 거기서 안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부터 안 보고 꼭 찍으면 100% 틀린 거고. 거기까지는 압축하잖아요. 1번, 3번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중대하다고 느껴집니까? 변전소가 중요해요. 여기서 변전소. 11번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들 특자도 시장 군수는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 광역시설 설치관리 할 수 있다. 포인트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찾는 거라니까 할 수 있다.
12번 공동과 설치 등의 공동에 수용될 시설이 빠짐없이 수용. 모두 반드시 빠짐없이 맞고요. 13번 국계법 등에는 공동구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공동구 관리. 14번 사업시행자는 공동 설치공사 완료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의 설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와, 이게 시행자가 이렇게 공동구 설치를 완료했으면, 공동구 설치 완료했으면 여기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하우스도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신문에다가 자, 원주 시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동 설치했습니다. 공동구 설치했으면 여기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시민들한테 보라고 신문에 광고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니들은 빨리 집어넣으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겠어요? 틀렸네,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될 성질이지 신문에다 광고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는 틀렸고. 15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공동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정례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 철거하고 토로는 원상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러고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가 있는데 공동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전선은 들어갔죠. 전봇대 기념으로 놔둘까요? 전봇대 뺄까요? 빼야지. 그럼 맞네, 그러면. 16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 실시기에 인가등이 있는 후 지체 없이 공동의 점용 예정인데 부담 납통지. 자, 봐봐요. 공동 설치 비용 누가 낸다?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점용 예정자가 이제 공동 설치한다는 걸 알고, 그럼 여기서 이제 큰 사업인데 200만 초과 개발 사업 시행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한다. 뭐 받는다? 실시기에 인가가 떨어지면 어쩐다? 사업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어쩐다고? 돈 준비해고 내라, 이런 얘기요. 알려줘야지. 실시기에 인가가 안 나오면 돈 준비 왜 하냐고. 실시기에 인가가 나왔으면 돈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번 사업시행자는 공동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기에 인가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돈 내세요. 알려준다. 맞고. 17번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자,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행장과 협의한 후 심의 거친다. 내용은 몰라도 순서를 맞겠네. 협의하고 심의한다. 눈치상 맞는 것 같고. 18번 공동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 정기점검한다. 5년마다 유지관리계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하는데, 안전점검에는 정기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뭐 이상한 점검들이 있다고. 거기까지는 공부 못한다. 거기까지는 못한다. 2번만 다 써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한다요. 18번은 맞는 말이지만 거기까지는 못해요. 자, 이제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1번 국계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시설사업 시행한다. 이런 거 고민 안 되는데, 원주시 공원 누가 한다고? 원주시장이. 전기는 누가 한다고? 한전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장 하고 없으면 원주시장이 한다. 맞아요. 2번 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시행될 경우 사업 시행제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면적이 큰 쪽? 말이 안 되지. 협의가 안 되면 그 두 개 도시가 도 안에 있으면 도 이상을 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해주고. 3번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협의가 안 되면, 아예 앞에다가 같은 도에 속하는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도지사. 4번 도지사는 광역도시에 관련될 경우 관계 시장소 의견 들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 4번이 OX요? OX? OX? 읽어봐요. 나 다른 사람 조용히 하면 읽어봐요. 도지사는 직접 시행할 수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좀 더 줄여 읽어봐요. 도지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뭐 한다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니까.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했는가 그 생각, 평소에 연습을. 우리가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원칙에서 이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다지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둘 이상 걸치면 협의해서 정한다. 안 되면 얘들 정해주고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여고는 안 배웠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중간 말 보게 되면 거기서 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풀다가 막히면은 시험다가 문제 풀다가 딱 막히면은 고민하지 말고 집에 애들 생각하지 말고 칠판을 딱 째려봐요. 칠판 때려보면 그 과목 선생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연상을 돼. 연상을 하게 되면 그대로 풀린다고. 이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항상 영동고속도로는 그냥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국장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찍고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정청 할 수 있다. 비행정청은 국장, 시도, 시장, 공소가 시행자 지정 고시한다. 비행정청의 민간은 수용권 나면 이렇게 줄줄 나가니까 그런 걸 좀 연상을 하면서 도지사는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대상 사유토지 면적 2분을 통해 누구? 민간 시행자. 또 똑바로 써야죠.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 대충 써놓고 틀렸다 그렇게 할 말이 없고. 6번 토지계 시설 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왜 나올까? 순간 생각해야 돼요. 자, 예외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그 다음 누가 있다고? 비행정청. 얘는 비행정청이지. 비행정청, 민간, 현대, 삼성도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7번 도지계 시설사업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적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 8번 행정청이 아닌 도지계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의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지정한 자. 똑같은 문제네. 9번 도지계 시설사업 시행자가 이제 행정청이네.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적용할 수 있다지. 행정심판법을 할 수 있다지. 10번 시행자는 도지계 시설사업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둘 이상 분할할 수 있습니까? 있지요. 또 나옵니다. 시행자는 사업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면 대상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비슷비슷해요. 또 나왔네. 시설사업 분할 시행하려면 분할된 지역별 실칙을 작성할 수 있다고. 13번 국장시도 대도시장의 시행자에게 기반에 필요한 용지 확보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고. 14번 기반 설치 조건으로 도지계 시설사업 실시에 인가할 수 있다고. 5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지계 시설사업 실시에 대해서 국장이 인가받는다? 맞고. 16. 사업의 준공 예정을 변경하는 실시에 변경인가 할 경우 공고 열람하지 않을 수 있다. 변경이요. 삐리리 변경이요. 예, 경미 어쩌고저쩌고 변경. 그냥 어쩌고저쩌고 변경이면 우리가 아까 실시에 인가받으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하네요? 하죠. 의견 청취가 공고 열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인가받았는데 인가받은 실시에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또 받아야지. 또 받으려면 공고 열람 또 해야지.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 그런 절차 싹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썼으니까 조건을 달았으니까 넌 경미한 변경이다.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17번이죠.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 연면대 10% 미만 변경할 때는 실시에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 이렇게 조건 붙이면 잘 들어. 조건 붙이면 열에 9분 경미라고. 한 번은 경미가 아니지. 그럼 한 번은 간혹가다 재수 없으면 이런 현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지금 16번하고 17번이 이게 동시에 같이 나온 지문이요. 동시에 같이 나오면 얘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나만 딱 던지면 못 찾는다고. 경민자인지. 이 문제 나올 당시에 16, 17하고 동시에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럼 잘 봐야지. 16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요. 조건이 하나죠, 하나. 자, 17번. 사업계획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하나, 연면적 10% 미만 변경. 둘, 그 중에 하나가 경미가 아닙니다. 어느 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밑에 거 가야지. 위에 거는 조건이 하나 달고 밑에는 조건이 2개 달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틀린 거 찾으라 그러면 까칠한 거, 부드러운 거. 까칠한 거. 당연히 조건 2개가 까칠하지. 그러면 네가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어야 돼요.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가 아니고 없으면서 쓰지 마요. 그거 써가지고 암기 못해요. 그리고 이거 쓰면 출제자는 다른 거네요. 이 조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조건이 많으니까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연습만 그런 식으로. 18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인접한 나왔네? 인접한 일시사용. 19번. 자, 19번.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에 필요한 함정도 없죠. 그냥 수용할 수 있다. 20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걸 본다? 배고프다고 대충 내 대답하면 안 돼요. 신경 써야지. 네, 실시계획의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의 고시. 2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관리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을 양도할 수 없다. 22번. 도시관리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대비에 해당한다. 작년 문제인데, 자, 하천 무슨 시설? 기반시설. 자, 도시관리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인 하천의 정비사업은 당연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5. 23번. 토지공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얘 또 나왔네. 뭐라고? 너는 민간이 아니니까 X. 24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필요하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 필요하면. 25번. 행정청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 새로 공공이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청의 무상귀속. 봐요. 이거 나중에 문제표 한번 더 해줄 테니까. 자, 이렇게 지금 갑이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조그만 공원이 있다. 공공시설 있어요. 공공시설 있는데 이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시켜요. 여기다 새로운 공공시설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요. 폐지되는 게 100원짜리예요. 만들 때 70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공공시설은 이 관리청, 자, 신설되는 것은 처음부터 공공시설 관리청이 있으니까 관리청에게 무상귀속. 신설되는 것은 무조건 관리청한테 공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가 폐지되는 거. 폐지, 그게 뭡니까? 종전의 공공시설은, 자, 이게 맞바꾸면은, 자, 이 관리청 간단하게 국가기관이 얘는 100원짜리 주고 얼마 가져온다고? 70원 가져온다고. 지금 얼마 손해가 생겼다고? 30원 손해난다고. 손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애가 폐지되는 것은 갑한테 가는 거예요. 폐지되는 것은 갑에게 귀속되는데, 이 갑이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따져가지고, 행정청이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비행정청이면 이 민간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기관끼리 금액 따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냥 너도 무상귀속인데 비행정청이면 이거 맞바꾸면 얘가 30원 손해 본다고. 그러니까 30원은 돈 내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정청이면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봅시다. 행정청인 도시계획 시설, 행정청이네.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새로 공공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귀속.
의미가 없네. 그냥 이건데 새로 된 것은 행이든 비행이든 무조건 무상귀석 맞아요. 26번 더지개 시설 결정 것이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선택을 한 더지개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냐면 더지개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벼룩상시. 그 다음에 비용무담입니다. 비용무담 1번 도의사가 시행한 더지개 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누가 해야 돼요? 행자부 장관이 정해야 돼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더지개 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원칙 그자가 내야죠. 그자가 본인이 내야죠. 3번 행정청이 아닌 더지개 시설 사업 시행되는 당의 사업으로 해서 현재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돈 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공시설 관리자한테 돈 내라 할 때는 누가? 행정청이 시행자가. 비행정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행정청이 아닌 그랬으니까.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더지개 시설 시행할 때 사업비용의 일부 국가지자체 보호 용지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 받으면 된다고. 자, 이제 매수 청구입니다. 1번.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더지개 시설비로 결정되었으나 더지개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더지개 시설사업 실시기에 인가 그행을 정착 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몇 년 후인가? 이건 한 문제짜리였네. 몇 년입니까? 10년. 2번 더지개 시설 결정 고시 10년 내 더지개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기에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지. 실시기에 인가가 나서 매수 청구 안 돼요. 3번 더지개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더지개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4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 지목은 대의 한정된다? 지목은 대 맞죠. 5번 해당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문제의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6번 건축물 정착을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법령 정한 기간 내 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있든가 말든가 지목은 무조건 됩니다. 오직 대가 아니니까 안 돼요. 7번 더지개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포함되지 않는다. 땅 사가세요. 건물은 들고 갈게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것은. 8번 더지개 시설 결정 고시부터 5년 내에 5년짜리는 없는데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지 매수문자를 매수해야 된다. 10년 매수 하이한다가 아니요. 매수하든가 말든가 그 사람 재량에 재량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9번 해당 더지개 시설 사업이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10번 매수문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 시장, 군수로 한정된다. 아니요. 시행자도 있고 설치관리 문자도 있고. 11번 매수문자 매수 청구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아니요. 6개월 내 결과 통보. 12번 매수 청구 받고 6개월 내 결정해서 통지한다. 맞죠? 6개월. 13번 청구받고 2년 내 결정 통지임 3개월 나왔다. 6개월 나왔다. 2년 나왔다. 뭐라고? 6개월. 4번 2년 내 결정하고 3년 내 산다. 아니요. 6개월 2년. 5번 1년 내 매수한다. 아니요. 2년. 6번 2년 내 매수한다. 맞아요. 7번은 또 3년 내 매수한다. 아니요. 2년. 8번 시설부지 매수 의무자가 채권을 대금 지급할 때 상환기한은 10년 이내. 8번 지자체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금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20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 토지 매수할 때 현금 채권 임의로 선택 지급 그건 안 돼요. 지자체만 채권 줄 수 있는 거예요. 21번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고. 22.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인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수대금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고. 23. 비연면 토지에서 매수대금 2천만 초과하면 왜 또 2천 있냐고. 3천 그래야지.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3천.
24.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수문자 지자체인 경우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24. 청구받은 토지가 비의무용 토지인 경우 대금에 전부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3천 초과하면 초과만 줄 수 있다. 이제 또 하이한다도 아니죠. 그 다음 6번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아니요. 10년 이내. 7번 10년 이내. 8번 10년 이내. 비슷비슷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9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 매수 등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는 소유주 원하면 그것도 괜찮고. 10번 매수 청구 토지 매수가액은 공시가? 아니요. 감정가? 아니요. 시가? 아니요. 뭐예요? 네.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근데 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치법. 31번 매수 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 허가받아 3층 이하의 단독 일종 건생 등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O. 32.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 허가받아 4층 다세대. 안 되지. 3층 이하의 단독이죠. 33.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을 결정하면 허가를 받아서 공점 설치할 수 있다. O.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다. X. 허가 받아야죠. 35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격 절차에 대해서 국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그 외에는 공치법 준용한다. 이거는 O. 36. 가외 토지는 A광역시 B구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 토지특공사를 사업시행자라는 토지계 시설부지다. 가부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령상 토지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며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까 사업시행자가 누구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토지공사라는 걸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 아니요. 토지공사, LH공사. 두 번째.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며 토지에 있는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도 포함된다. 3번. 갑이 원할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 발행,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없다지. 토지공사는 안 되지. 예,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는 것부터 6개월 내에 결정해서 갑과 광역시장에 알려야 된다. 예, 누구한테 알려? 소유자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시장한테 알리는 게 맞죠. 5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갑은 자신의 토지 2층에 다세대? 안 돼요. 3층 이하의 단독. 결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계획 시설비 매수 청구는 매년 나오는데 거기 있는 지문만 알아도 100% 다 풀어요. 또 남았어요. 50페이지. 시설 결정의 시료. 1번. 지방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정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면 그 현황과 단계부 지표를 수립해야 된다. 한마디로 왜 지방의회가 하냐고. 시장 군수가 해서 지방의회한테 보낼 테니까 지방의회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X. 2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공급받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 해제를 도시국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장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 도지사가 해제해줘요. 2번 X.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결정 해제 공급받는 시장 군수는 시설 해제량 도시관리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도지사한테 신청하고. 4번 장기 미집행 토지계 시설 결정 해제 신청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신청받고 1년 내 시설 해제를 위한 토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5번 시장우선 시설 결정 효력이 되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시장우선은 결정 고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제 고시도 못해요. 오로지 도지사가 해줘야 돼요. 6번 도지계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지계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된다? 10년이 아니고 20년. 7번 도지계 시설 결정 고시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고시로부터 10년이 된 날 다음 날 실효 20년. 8번 쓱 보고 20년이 되는 날의 상시 다음 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